A. (3월 30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대체로 약세를 보였지만 다우지수만 상승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추가 채무 재조정 전망이라 스페인 국채 입찰 금리 상승과 유로존 지표 부진 등이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다만 미국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낙폭을 줄였습니다. 유럽 증시가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스페인 국채 입찰이 성공했지만 낙찰 금리가 상승한 데다 유로존의 경기 체감 지수가 2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 부담이 됐습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어제 열린 제14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중소업계를 비롯한 산업계에서는 정치적 노림수가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겨누고 있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어제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과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오늘 소환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어느덧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됐습니다. 4월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개막되는데요. 연초 글로벌 유동성이 대거 유입되면서 빠르게 2,000선 위로 올라왔던 국내 증시가 이번 어닝 시즌을 기점으로 실적 장세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 분위기 살펴보면 좀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거듭되는 악재지만 유로존 리스크가 완전히 뿌리를 뽑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고용 관련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뉴욕 3대 지수는 낙폭을 줄이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장 마감 상황 살펴보고 오늘 대응 전략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대외 악재가 부각된 가운데 코스피는 프로그램 매물이 강하게 출회되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2013 중반까지 내려갔죠. 대부분 업종이 모두 하락한 가운데 이틀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8거래일째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1% 이상 크게 하락하면서 514선의 장을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1,136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조국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일본 증시는 이틀째 내리면서 0.67% 약세를 보였고 중국 증시가 4흘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을 거란 우려에 약세를 보이며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만 각권 지수도 2%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장 초반 하락 출발했지만 마감을 앞두고 낙폭을 줄이면서 다우지수는 소폭 반등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지수가 0.15% 상승으로 마감한 반면 S&P 500 지수는 0.1%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3%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와 아시아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성공 전략 세워보는 마켓앤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청송촌룸 신창환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면혜카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촌룸 신창환입니다. 예, 자 대표님 이제 어제적 마감 상황 정리해보고 오늘 전망 좀 해볼 텐데요. 오늘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4월장 전망도 궁금한데 먼저 어제장 살펴보면 코스피 지수가 좀 크게 하락하면서 5일선 밑으로 크게 떨어졌더라고요. 어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박미라 앵커님, 전 세계 여성들 중에 가방을 제일 비싼 가방 메고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어느 나라 여성인 줄 압니까?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알면서 또 잡아떼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아닌데요. 그래요? 네. 전 세계 나라 중에 가방을 제일 비싼 가방을 메고 있는 여자분들이 한국 여자분들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가방 비싼 여자분들이 주로 이제 저녁에 출근하는 여자가 많은 빵녀들이 많은데 여러분 혹시 요리조리 요조 숙녀분들은 유명 메이커 가방보다는 평범한 가방을 메고 다니시는 게 더 품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부끄러운 기사인 것 같아요. 한국 여자들이 그렇게 못생겼나. 제가 볼 땐 이쁜데 얼굴에 자신감이 없으니까 가방으로 커버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또 유명 메이커 가방 갖고 다니시는 분, 저녁에 출근하는 여자분으로 오해 안 받도록 가방 사는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장 예상대로 일단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어제 기준선에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했는데 기준선 이제 아래에서 저점 매수하거나 기준선에서 이제 지지를 받았습니다.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고 주가가 이제 일단 기준선에서 끝났는데 장 자체가 어제는 조금 충격이 컸죠. 충격이 컸지만 종가에 한 10포인트 정도 땡기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아무쪼록 뭐 장 자체가 뭐 염려를 하거나 아주 그런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격적인 하락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가 이제 문제가 서서히 되고 있습니다. 선행 스팬 2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죠. 다음 주부터 이제 선행 스팬 2가 77일 변곡점을 맞이해서 변곡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보다는 이제 큰 변곡을 맞이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주가가 제가 볼 때 크게 빠지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보자 했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이제 사실 공공의 적이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미워하면 안 된다고 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미워하면 주가가 바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어제 많이 빠짐으로써 전체 주가에 영향을 크게 그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말할 건 없죠. 말할 건 없는데 사실 시장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 장만 주구장창 떴죠. 상승해가지고 저는 분명히 여러분한테 이제 헤드앤솔더를 3개 그렸으니까 장 자체는 조정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급락이 나오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보이는데요. 일목균형표적으로 봐서는 일단 아직까지는 큰 변곡이 안 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장 자체가 조금 가볍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이제 5일, 20일 이제 그 하방 이탈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요. 장 자체가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깔끔하지는 않는데 일단 어제 이제 주가가 여러분 아시고 5일, 20일 테디 그래서 수렴에 있는 부분에 있거든요. 수렴에 있는 부분인데 이 수렴이 이제 확정되느냐 안 되느냐 보통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할 때 보통 주가가 이제 반등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저점에 오늘은 주가가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반등 자체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게 이제 가벼운 좁은 형태나 이 페난트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이 페난트형이 굉장히 개인들에게 굉장히 고통을 좀 안겨주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최근에 이제 의문이 많이 났다는 것은 주가 사는 족족 물려 들어간다는 사실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 패턴이 이 앞쪽 패턴과 이 앞쪽의 패턴과 지금 뒤쪽 패턴을 보면 그렇게 되면 이쪽 패턴은 양운이 많은 패턴이지만 이쪽은 음운이 많은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개인들이 이제 물론 뭐 떴는 것도 없지만 계속 물려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장 자체는 조금 쉬어가는 자리는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최근에 거래량도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 이 푸른 게 거래량 줄고 있는데 거래량 또 줄어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조심하시고 현금을 그대로 보유해라 이렇게 보시고 아직까지 살 타임은 아니다. 그렇지만 어제 샀는 거 어제 저점에 샀는 거는 오늘 고점에 또 팔아야 되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오늘 또 뭐 주가가 뜨더라도 21일평 자리에서 바로 저항을 받는 모양을 보일 겁니다. 21일평에서 바로 저항 받는 모양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MACD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이제 MACD를 이제 장중에 어떻게 보느냐. 장중에는 MACD 보지 않은 게 이 오실레이터만 보면 됩니다. 이 아침에 오실레이터가 풀어지면 장 자체가 조금 약세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오실레이터 보시고 MACD는 장중에 보는 게 아니다. 트릭스만 장중에 보는 거다. 제가 여러분에게 수익률을 말하다 해서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장중 시그널 자체가 푸른다는 것은 시중에 파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세는 60일 이평의 어떤 흡입력 문제가 있습니다. 60일 이평이 보통 이제 저점에서는 60일 이평이 캔들 차트를 튕기는 그런 배타성이 있는 반면에 이격이 벌어지면 그때부터 60일 이평이 캔들 차트를 흡입하는 그런 모양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조정이 시간은 뭐 크게 안 걸릴 걸로 보는데 일단 60일 이평까지 한번 다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누구 말도 듣지 말고 여러분 말만 들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서서히 이제 선물이 큰 액션이 한번 있었죠. 외국인이 어제 6천억 정도 팔고 기관이 6천억 사는 거기다 이제 개인들이 어제 매도에 동참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물론 뭐 기관들이 워낙 잘합니다. 기관들은 요즘 탱크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기관들을 이길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단 외국인이 큰 액션을 한번 취했다는 데 대해서 조금 한번 봐주시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선물 동향을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좀 봐주실 필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고경의 특김이 이제 계속 줄고 있거든요. 고경의 특김이 줄고 있는데 한 18조 4천억밖에 안 되는 거기에 비해서 신용이 보통 고경의 특금이 한 4배 정도 돼야 됩니다. 근데 신용이 지금 5조 2천억 같으면 고경의 특금 한 21조 정도 돼야 되는데 고경의 특금이 절대적으로 지금 신용에 비해서 부족하다. 결론은 뭐를 말하고 있냐면 신용이 지금 조금 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신용 많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철저하게 지금 배제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물로 보면 선물 자체가 지금 어제 21일 평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선물 21일 평이 지금 269.50이고요. 기준선 자체가 267인데 제가 볼 때 267.50에서 269.50에서 샌드위치에서 조금 횡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적으로 말하면 오늘 장 자체도 좀 지루한 하루 장세가 시작될 것이다. 어제도 장이 하루 일교차가는 컸지만 굉장히 지겨운 장이었거든요. 오늘 또 그런 장이 연장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서서히 주가의 물량을 개인저태에 떠넘기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주식 살 때는 물리면 꼭 물리고 싶다. 그러면 우량주에서 물리고 현금 일정 부분을 꼭 갖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이제 수요일 전후에서 주가가 이제 변곡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했죠. 수요일 이후에 이제 꼭 변곡이 나왔는데 장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조금 밀리는 그런 장이죠. 오늘부터 전환선이 좀 움직이는 그런 장세인데, 뭐 당연히 뭐 5일 평은 당연히 물리고 있고, 그러다 20일 평이 오늘부터 또 저항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넉넉한 마음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장 자체 지금은 손절매 치면은 우량주 사가지고 손절매 치면 다른 데 가서 복귀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우량주 그냥 기다려야 된다. 내가 주식을 안 할 것 같으면 손절매 치지만 할 것 같으면 갖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또 지겨운 장 하루가 되지 않을까. 오늘 또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를 또 봐야 된다. 그리고 선물을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도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 삼성전자와 또 선물 흐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이제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 다음 거래는 바로 4월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4월장 준비해 보는 게 좋을까요? 예, 4월달 장 자체는 굉장히 이제 지겨운 장이에요. 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이제 12월부터 제가 2012년 1등 주식 안 살려면 여러분 주식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요즘에 이제 그 말 맞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뭐 이제 주식 자체가 이제 가장 속된 말로 이제 우리가 가장 억울한 주식이 이제 종합주가 지수는 상승하는데 우리 주식이 안 뜨는 게 이제 미치는 거죠. 우리가 안 뜨는 게 이제 가장 미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단무지 정신으로 주식 안 하려면 주식 하지 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참 4월달 장세가 참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봉으로 봤을 때 4월달이 도저히 신고가를 갱신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 신고가에 갱신할 수 없는 자리인데 4월달 장세가 제가 볼 때는 하방 이탈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방 이탈이 2000포인트 하방 이탈하는 그런 장세가 종가가 2000포인트 하방 이탈하는 거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제가 볼 때는 1900 한 초반까지도 한번
4월에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의 시나리오. 어쨌든 간 1950은 한번 찍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4월에는 굉장히 좀 조심하는 그런 장세를 보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장세에 이제 스프라이트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교양이 얼마 전 갇혔냐. 이 삼성전자를 우리가 욕을 무지하게 하거든요. 뭐 삼성전자밖에 없느냐. 저도 이제 삼성전자를 추천했지만 여러분이 삼성전자를 못 사기 때문에 이제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그 뭐 독과점이라든지 대주주 지분 이런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정치권에서 나오는데 똥인지 오줌인지 구별을 못하는 선수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제 떠야 되거든요. 삼성전자 빠지면 그 삼성전자가 빠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이 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시장 자체가 그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도 당연한 거예요. 현대, 삼성, LG 이런 큰 SK 이런 그룹들이 어쨌든가 뭐 나쁜 점도 있지만 우리 경제에 이제 어떻든 그 기둥이거든요. 기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전부 이제 다 못 살아야 되느냐, 하방 평준화가 되냐? 저는 그게 이제 절대 반대거든요. 상향 평준화가 돼야 되는데 상장 평준화에 되기에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조금 문제가 있죠. 물론 뭐 기업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개인들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간 지금 삼성전자는 무조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130만 원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가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 선물하는 분들 때 내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면 무조건 풋해서 먹으라 이렇게 하는데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나면 다른 종목이 아무리 순환매를 끄집어 올린다 해도 안 됩니다. 그 사이 이제 삼성전자를 받치면서 유아주를 받쳐가지고 유아주들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게 이제 유아주 내가 이야기했던 유아주는 지금은 바닥입니다만 유아주제가 캤죠. 이거 개인들에게 떠넘기려는 작전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유아주가 개인들에게 떠넘기는 그런 작전을 폈는데 이제 이 의리한 뻐꾸기들이 그때도 모르고 지금 유아주가 여러분 보시면 이거 엄청난 겁니다. 호남석유가 이게 30만 원에서 이 39, 40만 원에서 이래 떨어진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유아주는 지금은 투매에 따라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요. 장자체 4월 달도 먹을 거 없습니다. 매매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보는데 이 또 안 하면 사실 낙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일단 삼성전자가 빠지든지 오르든지 삼성전자 사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는 습관을 안 들이면 제가 분명히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 보는데 삼성전자를 사는 습관을 여러분 꼭 들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장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앞으로 4월은요 신용을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신용이 올라가고 고점에서는 신용이 없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용이 올라올 때가 바닥이고 신용이 없으면 꼭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량주 살 때는 신용이 뭡니까? 수급의 근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일단 우량주도 큰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참 주식하기가 참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참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 뭐 추천을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를 해야 될 왜냐하면 주식이 또 한 주식이 만만하지 않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4월에는 제가 볼 때 유통 주식이 굉장히 이제 한번 시세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주식이 시세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유통 주식이 지금 뭐 악재들이 나와가지고 사상 최저 가격을 장은 뜬데 최저 가격을 보이는데 제가 유통 주식 쪽으로 관심을 4월 달에는 가지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4월 달에는 전기전자도 이제 본격적인 비수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큰 시세는 없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유통 내수 쪽으로 조금 4월 달에 관심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장 자체가 이제 4월 달 주식 투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할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장 자체가 힘듭니다.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고요. 아니 하려면은 단무지 정신으로 천천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주식 이럴 때 선물 꼭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2012년은 조상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자손이 되는데 첫 번째 이제 1등 주식 사자, 두 번째 죽자 사자 공부하자 일목균형표, 세 번째 선물을 배워야 된다. 선물은 모의 투자가 있거든요. 여러분 선물 꼭 배우는 기회를 가지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고
최근에 이제 안철수 정서 주식이 오늘 뭐 뜨면 3일째 뜨는데 이런 주식도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갖고 있으면 속 아프고 안 갖고 있으면 또 열나니까 하지 마시고 코스닥은 쳐다보지도 마시고요. 꼭 매매를 하고자 하면 우량주 3, 4일 빠지면은 공격적인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주에서 묻는 분이 많은데 어제도 이제 자동차주는 제가 따라가야 된다고 했는데요. 수익은 제가 분명히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승한 만큼의 주가 수익만큼은 나지 않다. 그렇지만 자동차주는 제가 볼 때 조금 사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 대신 손절매 라인을 꼭 지켜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그래도 운송 쪽에 강하거든요. 조소이라든지 자동차 부분에서 강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조선은 수익이 지속적으로 날 것이다. 보지만 자동차는 제한적인 수익이 날 것이다. 왜? 하락이 모비스 빼놓고 크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일정 부분 천천히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분명한 거는 1등 주식 외에는 쳐다보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특히 여자 시청자 여러분, 가방만 1등 가방 사지 마시고 주식도 1등 가방 사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가방 1등 가방 사는 사람은 빵녀라고 바보입니다. 주식은 1등 주식 사면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1등 주식 사는 현명한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삼성전자하고 외국인 개인 기관 선물 동량 두 개만 보면 오늘 장세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이어서 샘플러스 라인업 시작하죠. 네, 단기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중소형주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 관심 종목들 총 정리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부터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관심 종목들 참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종목들 AS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네 종목을 좀 해드릴 예정인데요. 네. 우선 전일 말씀드렸던 KT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T는 최근 시장 수급 상황이 좀 좋지 못하고 또 지수도 조정 국면으로 좀 임박했다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이제 주가의 조정을 좀 유발했던 실적 우려, 이제 요거의 실적 우려로 인한 이제 배당감 감소에 대한 이런 악재에 대한 해소와 여전히 박스권 하단이라고 보면 볼 수 있는 저평가 자리 국면에서 하반 경직성을 좀 보여주는 모습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또 중기적으로도 메리트 있는 종목이다. 오히려 제가 제시하였던 저점 분할 매수 31,800원 이제 자리의 가격을 이제 유지를 한다면은 여전히 접근해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 여전히 31,000원 순절가를 잡고 목표가는 35,000원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균광전 투자입니다. 전일 그 코스닥 업종이 약 한 2% 정도 장중에 빠지는 장세가 나타났었는데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렸던 2,050원을 끝내 지켜낸 흐름이었습니다. 손절가를 제가 좀 하향 조정을 좀 시키겠는데요. 손절가를 2,000원짜리로 좀 하향 조절을 하면서 목표가는 2,500원까지 좀 그대로 유지하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한국사이버결제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7,350원 부근에서 접근을 해서 1만 원 수준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도 9,000원 후반부까지도 주가를 끌어올린 모습이었지만 상단 매물 여전히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지수 상황에 맞춰서 좀 조정을 받는 국면으로 만들고 있는데 현재의 자리에서는 오히려 기관 투자자 또 외국인 투자들이 꾸준한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온 이런 흔적이 없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여전히 주가에 대한 목표가 1만 원대에 대한 돌파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그대로 목표가 10,000원 수준까지는 한번 여유 있게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전기라는 종목인데요. 삼성전기도 제가 103,000원 여기 이제 구간은 이제 저항을 맞으면서 상단 매물을 돌파를 계속 더디게 하는 모습입니다. 계속 이제 치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계속 윗꼬리가 달리고 주가의 또 상승도 좀 제한적인 또 하락도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 상황만 받쳐준다면은 오히려 지금 저점 매수와 또 반등을 시도하는 이런 흐름에 대한 이런 전개되는 종목보다는 박스권을 상단 돌파하는 종목들이 최근 장세에서는 좀 더 시세가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악조건의 시장 조건에서도 견조하게 10만 원 선을 유지하는 점을 보았을 때 제가 제시하였던 10만 5천 원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하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투자 주체가 이제 외국인이 좀 매도세를 좀 보여주면서 또 외국인이 매도를 보여주면 기관이 또 받쳐주고 또 기관이 매도를 보여주면 외국인이 또 다시 받쳐주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이유가 IT 업황에 대한 회복 속도가 또 빨라지는 모습에 또 이런 이제 수급적인 개선이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결국에는 이런 저항 자리라는 이런 부분에서 일부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보다는 목표가를 13만 원 수준까지 좀 상향 조정을 해서 대폭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이런 의견을 계속해서 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 4종목 AS 받아봤는데요. KT와 한국사이버결제는 기존 전략 그대로 가고 성명광전투자는 손절가를 하향 조정하겠다. 그리고 삼성전기는 목표가를 오히려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의견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관심 종목들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오늘 AS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이제 전일 말씀을 드린 하이로 코리아부터 조금 AS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드린 매수가가 19,800원에서 23,300원 정도 이러한 매수 밴드를 설정을 해드렸는데 장 초반에는 좀 상당히 좀 상승의 힘을 좀 더하다가 고장에 또 약간의 밀리고 다시 한번 또 회복이 되는 약간 좀 변동성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는 23,3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어제 상당히 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아니었나 이러한 판단이 들고요. 차트상으로 좀 기술적으로 좀 봐도 21선을 전일 좀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바로 이제 그 돌파의 주체가 그 전일부터 61선을 좀 지지받고 올라오는 그러한 주체가 바로 이제 기관의 매수세였습니다. 3거래를 연속해서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21선 위에서 아주 양호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그러한 힘을 좀 비추어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그런 성장성, 실적에 대한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제 1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다리면서 정고점을 돌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이런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간 뭐 종가 이하로만 좀 늘려준다면 좋은 매수의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배열 구간에서 어떤 차트도 상당히 좀 예쁘게 그러한 모습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목표가까지 홀딩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전에 제시를 또 해드린 나우콤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릴 텐데요.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그 선거 관련해서 총선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좀 한 번의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고가상으로 거의 목표가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14,350원, 목표가인 15,000원에서 조금 모자라는 그러한 가격선, 바로 이제 정고점 부위, 박스의 상단 부위인 14,000원대까지는 상승을 했었다가 단기적인 그 차익 실현, 기간 대비 빠른 시간에는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좀 원위치 가격선이 내려오면서 현재 제가 제시해드린 매수의 밴드 안에 12,000원, 13,000원 사이 안에 다시 한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는 다시 한번 재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총선까지 해서 한 12일 정도 남았나요? 한 12일, 11일 정도 이런 시간이 좀 남아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뭐 한명수 후보라든가 이러한 후보들이 계속해서 그런 선거운동 이런 부분을 생중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활동들이 각 후보들이 좀 더 활발한 그런 활동들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관련해서 선거운동과 관련 테마의 형성은 되지만 사실상 이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뒷받침이 되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단순한 테마의 그런 변동성을 노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적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부분으로 좀 안정성이 좀 있다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시고 매매에 좀 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종목 더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3월 15일 날 추천을 해드렸던 힐라코리아. 이 종목 같은 경우 상당히 뭐 좋은 흐름이 나타나면서 단기간에 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9만 원 정도까지 터치를 하고 제시해드린 목표가는 한 9만 5천 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9만 원까지 터치를 한 이후에 약간의 지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단기간에 어떤
오른 부분에 대한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부만 나온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추세가 유상향으로 잘 전환이 되고 있는 정별이 초기 구간 이러한 부분으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그 아기시네트라는 그 브랜드 인수했죠. 타이틀리스트. 그 부분이 미국 시장, 골프 시장에서 점유율이 한 60%가 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실적 개선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필라 그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 부분, 이 부분도 앞으로 러닝 개런티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선망, 실적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추세적인 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는 오히려 이제 한번 일전에 매수를 못했던 제시해드린 매수가 위에 있긴 하지만 일전에 매수를 못했던 분들도 현재 가격선이라면 85,000원대에서는 접근도 다시 한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까지 홀딩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건 전문위원님 내일 또 강연회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내일 이제 부산에서 오후 2시에 부산 일부에서 그 강연회를 하는데요. 네.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좋은 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영건 전문위원이 실제로 뵙고 또 투자 의견 듣고 싶으신 분들 이번 기회 좀 잘 잡아보시면 좋겠네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현건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여의도 리포트 이어집니다. 자, 오늘 나온 증권가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신영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광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리포트 내용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증시의 추세 지표 중에서는 등락주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어로는 ADL이라고 이렇게 약자로 부르곤 하는데요. 이것은 상승 종목에서 하락 종목의 수를 빼서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하는 그 지표입니다. 최근 이 ADL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즉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ADL의 하락은 중국 경기 우려와 관련이 좀 깊습니다. 중국 관련주의 시세 부진이 전체 시장의 심리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횡보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차별화가 좀 심했습니다. 차화정 시대보다 차별화의 정도가 더욱 강했는데요. 차화정 시대는 업종의 강세였고 강세 업종도 말 그대로 자동차, 화학, 정유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IT 업종, 그중에서도 삼성전자 한 종목의 독주의 시대죠. 최근에 총선 시즌에 유행하는 말로 1대 99의 구도가 아니라 0.1대 99.9의 구도처럼 보일 정도로 좀 심한 상태입니다. 악순환이 계속 좀 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벤치마크라고 할 수 있는 코스피는 올해 들어서 약 10.3%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보유 비중이 적은 펀드들은 이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수익률 부진으로 인한 펀드 환매가 계속되고 있고요. 환매는 또 삼성전자 이외의 종목 수급을 악화시키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DL의 하락 원인은 중국에 있습니다. 3월 초 중국 양회에서 기대하던 긴축 완화 시그널이 나오지 않자 투자자들은 부진한 경기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현실을 좀 직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삼성전자의 그 유일한 강세에도 불구하고 ADL이 가파르게 하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중심의 차별적 강세가 주식시장의 약세장 진입의 신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IT 산업 구조조정의 반사이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요. 자동차 산업과 흡사하게 미국 자동차 산업이 구조조정을 겪고 그리고 일본 자동차 업체도 대지진 이후 홍역을 겪은 사이 한국 자동차 업체가 경쟁력이 강해졌고 그 강세는 2년 정도 이어졌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승 종목이 늘어나려면 아무래도 중국 증시가 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돈줄을 지속적으로 조이면서 구조조정에 성공한다면 화학, 정유, 철강, 기계 등의 산업도 자동차나 IT 업종처럼 강세를 좀 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중국은 이미 오랫동안 강력한 긴축으로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진행한 상태입니다.
중국의 1분기 성장률 컨센서스는 약 8%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7%대의 성장을 감수하면서 구조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는 좀 돈을 푸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DL의 하락은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이익 모멘텀이 난다고 판단되는 그 조선은행, 건설, 보험 쪽이 앞으로 좀 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지만 4월 중 저점을 저희 회사에서는 1980선 정도를 일단 잡아드리고 싶고요. 최근의 증시 조정은 다시 한번 상승을 위한 약간의 진통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광익 대리와 리포트 내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대박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응 전략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죠. 라이젠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자 외국인과 기관들 또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매매 동향부터 정리하고 시작을 해보죠. 네네. 어제 시장 상당히 좀 우려감이 좀 컸었습니다. 1% 네. 이상 좀 급락이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폭락 수준까지 좀 나왔지만 일단 어느 정도 좀 장 막판에 좀 만회를 하는 흐름이 좀 나와주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부분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2,000선에 대한 붕괴가 우려가 됐지만은 기관, 그러니까 투신과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일단은 수급은 좀 아직까지 좀 살아있다라는 거 좀 증명한 하루가 아니었나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종목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대차, 하이닉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KTNG 같은 종목들이 일단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IT나 자동차에 대해서 일단 좀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건설업종 중에서도 삼성 엔지니어링 자체를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도 일단은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 엔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4% 이상대 좀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은 그러한 부분을 외국인이 어느 정도 좀 매수를 해주면서 상당히 조금 낙폭 만회를 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도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기, 현대모비스, 하이닉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와 IT가 지금 주류를 좀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3월 실적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3월 지금 자동차 판매 미국 쪽에서 굉장히 좀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지속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그동안에는 자동차 업종 자체를 매도를 했지만은 일단은 지금 순매수를 보여줌으로써 상당히 좀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기관의 수급이 변하지만 않는다면 자동차는 일단은 상승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주고 있다라는 부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은요. LG 관련 그룹도 상당히 좀 부정적이죠.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GS건설, 현대중공업, 호남석유 어제 급락이 좀 나왔던 부분은 LG 관련 IT 업종, 전자라든지 디스플레이 쪽에 외국인이 상당히 좀 매도를 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호남석유 같은 종목 일단은 좀 매도를 하긴 했지만 호남석유는 플러스권에서 좀 마감을 했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는 어느 정도 좀 일단락된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같이 조선업종이 좀 급락이 좀 나왔었는데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이탈인 건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물산, 대우조선해양, 포스코, LG디스플레이, LG전자, 좀 전에 말씀드린 LG 관련 그룹주에 대한 매도, 그다음에 조선업종에 대한 매도를 좀 지속을 하고 있다는 거 좀 언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을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조금 더 약세를 좀 띄었죠.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라는 거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셀트리온, 심텍, 다음, YG엔터테인먼트, 실리콘웍스 같은 종목들을 일단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이나 지금 보시면 다음이나 심텍이나 지금 실리콘웍스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은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성장성도 좀 기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네오지 인터넷, 유진테크, 파라다이스, 하이로코리아 같은 종목들 일단 매수를 했는데, 일단은 실적 플러스 기대감에 살아있는 종목 쪽으로 현재로서는 매수를 좀 많이 해주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어제 LG그룹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좀 많이 나왔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현대차가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받는 종목으로 꼽혔다라는 점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 재료들을 보면 일단 뭐 고용 관련된 지표가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유럽발 우려가 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또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지금 수급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다우도 그렇고 유럽 시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 가장 큰 악재겠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 상승 자체는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 어느 정도 악재만 출회가 돼도 아무래도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부분 때문에 차익 실현 요구가 좀 강해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세 이탈보다는 일단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큰 폭으로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1% 이상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었고, 근데 다우 같은 경우도 일단 13,000포인트를 좀 이탈하는가 싶더니 일단은 그 부분을 좀 다시 회복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이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장 전이겠죠. 그러니까 미국 4분기 GDP가 잠정치가 지금 3%로 확정이 좀 되면서 예상했던 수준보다 상당히 좀 좋게 나왔다는 부분.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계속해서 좀 개선이 좀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장중에 유럽발 리스크, 뭐 그리스에 대한 채무 조정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뭐 S&P 쪽에서 나오면서 그런 부분이 좀 악재가 됐는데, 일단은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권 마감을 했다는 부분 다우 쪽에서요.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낙폭이 줄었다는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매수세도 그만큼 좀 강한 상황이다라는 거 좀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일단은 외국인이 지금 장중에 일단 매도를 좀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좀 이탈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좀 어느 정도 좀 있었는데, 동시효과 때 순매수 전환했던 부분, 그 다음에 여전히 외국인들은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투신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매도를 계속했죠. 근데 이제 어제 같은 시장에서는 2,000포인트 초반에서는 저가 매수 유입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투신이 어느 정도 좀 시장을 좀 받치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투신이 이제 더 이상 매도 주체기보다는 시장을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할 수 있는 수급 주체로서, 매수 주체로서 일단은 상당히 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좀 맞을 것 같다라는 부분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 조정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지금 보기 상당히 좀 어렵죠. 아직까지도 주가 자체는 고점 라인에 지금 위치를 해 있고요. 그러니까 다우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 자체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빠르게 일어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크게 이상할 게 없는 구간이긴 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대비는 하실 필요는 있겠지만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좀 윗방향으로 보시면서 좀 자신감을 좀 갖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은 유지를 하시되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현금화는 일부 좀 시켜 놓으신 다음에 시장을 좀 관망하는 전략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유효하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기 조정에 대한 대비는 할 때 자신감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좀 조정을 이용해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종목들도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좀 강했던 종목이겠죠. 뭐 네. 건설이나 트로이카, 뭐 금융이나 뭐 건설 쪽, 그 다음에 지금 IT 같은 경우는 제가 반도체 쪽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애매한 구간에 놓여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수급이 악화가 되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러한 수급 자체가 개선이 된다면은 조선은 역시 좀 빅3 위주로, 우리나라 빅3 위주로 어느 정도 지금 그 수주 모멘텀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조선업종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화학업종 자체가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좀 반등이 나와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전 업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시고 좀 대응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언제 사는지 그 시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정유주 특히 좀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정유주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정유주 같은 경우는 좀 큰 추세를 보시고 대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최근에 다시 한번 유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근데
근데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뭐 유가가 상승하면 정제 마진이 개선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유가가 상승을 해도 마진 폭이 그만큼 증가하지 못했던 게 상당히 좀 악재였죠. 근데 이제 최근에 유가가 다시 한번 하락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원재료 값이 좀 싸지고 상품 값이 다시 한번 기존 가격을 좀 받는다면은 마진이 개선될 수 있는 흐름이 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정유주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만약에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와준다라면요. 일단은 저가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좀 들어가셔도 된다. 근데 이제 단기적인 수익을 너무 크게 제고시키려고 하시는 전략보다는 좀 여유 있게 투자하실 분들만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실 분들은 현재 수급이 좀 살아있는 그런 업종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좀 맞겠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장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업종 내지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건설업종에 대한 건설업종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좀 급락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제가 원하는 가격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건설업종에 대한 포커스는 무엇이냐면요. 아무래도 지금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이고 있는데 경기가 지금 살아나고 글로벌 수요가 지금 증가를 한다면은 유가가 상승하는 흐름은 다시 한번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일 경우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금 지역 자체가 중동이죠. 근데 이제 중동 지역 자체에 대한 우리나라 그러니까 해외 플랜트 수주가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돈을 계속해서 많이 번다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지금 건설업종 수주는 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설업종 지금 해외 플랜트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 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 그래서 지금 대림 산업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기관의 매수가 좀 살아 있었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소폭이 나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1월 달부터 현재 구간 외국인들의 지분 감소는 있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상당히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될 업종 자체가 건설업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대선 시기에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수주 모멘텀이 또한 살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도 받쳐주는 업종 자체가 건설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GS건설, 대림산업, 뭐 삼성엔지니어링, 대우건설, 뭐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맞다. 근데 이제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요. 제가 시장을 보는 관점은 아직까지는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저께 저점 부분이겠죠. 12만 1,000원. 그러니까 지금 어제 저점 부분에서 일단 가격을 준다라면 매수 관점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일단은 놓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아직까지는 조정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보일 경우 매수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쪽으로 좀 눈을 돌리시는 게 좀 맞다라고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체결이 되신 분들이라면은 14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전고점까지 지금 보시면은 작년 7월 달 부분이겠죠. 14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 손절가는 11만 원 정도로 지금 설정하시면은 현재 시장에서 아무래도 좀 탄력 좋은 대형주를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 증권 가서 보니까 대림산업에 대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많이 내놓기도 했던데 말씀하신 목표가 14만 원은 한 단기적인 목표가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14만 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수가 여기서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정고점을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4만 원 자체는 제가 좀 중기 이상, 그러니까 지금 3개월 이상 좀 보는 중기적인 지금 목표가고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정고점까지, 그러니까 지금 12만 1,000원에 만약에 체결이 되신 분들은 13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나는 좀 크게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14만 원 정도까지 좀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방향성 자체가 언제 2,100포인트가 돌파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단기로 대응하실 분들은 좀 짧게 하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시장 뭐 전체적으로 좀 여유 있게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4만 원 이상권까지 보시는 게 좀 타당한 부분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수가에 오면 그때쯤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라이즌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TV가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와 함께 증권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바로 내일이죠.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열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방예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